KF-21 전투기가 1575차 비행에서 슈퍼크루징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강대국이 KF-21 구매를 위해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군사동맹 체결이 논의되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역 안보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강대국은 20조 원 규모로 KF-21 30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중국 정부는 이 극비 계획에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 중이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첨단 기술이 집약되었다. 이 전투기는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1575차 비행에서 KF-21은 시속 2.48마하로 슈퍼크루징을 달성했다. 이는 엔진 제연소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이로 인해 세계 5대 강국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다. 강대국의 KF-21 구매 결정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군사동맹 체결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바꿀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었다. 중국의 격추 사건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는 중국 공군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KF-21은 이번 사건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과시했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실전 능력이 입증되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KF-21 도입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20조 원 규모의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KF-21의 개발 과정은 수많은 도전과 난관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극복하며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를 완성했다. 슈퍼크루징 기술은 KF-21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여준다. 강대국의 방문은 단순한 구매 협상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군사적 신뢰를 보여준다. 군사동맹 논의는 나토와 유사한 지역 안보 체제를 예고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KF-21의 대량 도입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역량을 시험할 기회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반대는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격추 사건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님을 드러냈다. 이는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KF-21 외 추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전망이다. 강대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이는 기술 교류와 군사훈련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자주 국방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이는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한다. 이는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다. 1575차 비행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다.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대국의 KF-21 도입 결정은 한국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KF-21 프로젝트를 지속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결단력과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 KF-21의 슈퍼크루징 능력은 전투기의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강대국의 300대 도입 계획은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을 시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생산 라인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격추 사건은 KF-21의 실전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투기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한국의 군사적 굴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강대국과의 군사동맹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을 글로벌 안보체제의 중심에 위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KF-21의 대량 수출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반대는 KF-21 프로젝트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KF-21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KF-21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적 도전과 혁신의 결정체다.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의 잠재력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다. 1575차 비행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강대국의 KF-21 도입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깊게 할 것이다. 군사동맹 체결은 동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통해 지역 내 리더십을 확보할 전망이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K방산 수주잔고 81조 원 돌파. 올해 해외 수출 비중 더 늘린다. K방산의 수주잔고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업체별로 이미 4에서 5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유럽연합, EU 등이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도 수출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방산 4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현대로템 위 지난해 말 기준 방산부문 총 수주잔고는 81조 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0조 원대와 비교하면 불과 약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주잔고를 보유한 곳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가 3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수출 물량이 68%에 달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현재 폴란드 등 총 10개국에 수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LIG 넥스원도 각각 20조 원이 넘는 일감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 KAI의 수주잔고는 24조 6,994억 원, LIG 넥스원은 20조 531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로템의 경우 디펜스 솔루션 부문 수주잔고가 3조 8,7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2에서 3년간 확보한 수주 물량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도 밝다. 방산 4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이유가 최근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천억 유로, 약 1,200조 원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천문학적인 안보 비용 부담을 요구하자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 4사는 현재 해외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인도와 3,7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폴란드와 4천억 원대 현지 자주포 구성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과도 K9 자주포 수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일부 중동 국가와 전투기 KF-21 수출을 논의 중이다. 현대로템은 다음 달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때와 동일한 180대 규모로 포탄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수주액은 7조 물결표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방산 수주 수출 비중이 지난해 40%대에서 올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방산 4사의 해외 수주액도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